자, 우리 3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6장의 지도 감독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행정처분을 이렇게 좀 다루는 장이고요. 문 나와도 3문제 정도는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4, 5개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장이고요. 일단은 행정처분에 대한 개관을 좀 잠깐 하고요. 세부적인 걸 좀 보여드릴게요. 320페이지. 상단에 박스 있죠, 그죠? 예, 그 표를 외우셔야 돼. 예, 행정처분의 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세부적인 거를 공부할 때, 이제, 좀 뼈대가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이게 이 박스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산발적 지식이 돼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이게 머릿속에 혼란만 되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좀 암기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외우시는 게 좋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냐? 박스를 이렇게 빈 박스를 그려놓고 채우는 연습을 몇 번 하면 외워져요. 빈 박스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에서 5개까지도 걸린다고. 일단 행정처분의 종류가 5개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위에서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5개가 뭐뭐 있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그럼 크게 나눠서 뭐 아니면 뭐로 나눌 수 있네? 취소 아니면 정지. 그래서 센 게 뭐고 취소고 약한 건 정지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칸에 보니까 처분관청 있죠, 그죠? 그 처분관청은 등록에 관련된 건 등록관청만 해요. 왜냐면 등록 대장을 이제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격에 관련된 건 무조건 시도지사만 하는데 어떤 시도지사냐면 나한테 자격증을 뭐한 교부한 그 교부한 시도지사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이사 가면 바뀌어? 평생 따라다니는 거고요.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취소는 당연히 국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관청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국장이 자격 취소할 수 있다. OX, X. 높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분의 어떤 그 성격에 맞는 행정처분은 담당 관청이 있고요. 그 관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고유 전속 권한이라 그래요. 고유 전속 권한. 그러니까 그 다른 관청이 할 수 없는 거. 자, 왼쪽에서 3번째 칸에 보면 처분의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기속, 재량 이런 말이 있는데 표 밑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기속이라는 말과 무슨 말 나왔죠? 재량. 그걸 한번 좀 적어볼 건데 기속, 재량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속은 하여야 한다. 이걸 기속이라 그래. 재량은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재량은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안 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을 재량적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종류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어? 기속과 재량. 그러면 꼭 취소해야 되는 경우와 할 수도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는 대상을 보니까 누구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오로지 개공. 오로지 개공만 대상으로 하고요. 업무 정지도 개공인데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중요. 거기 분사무소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저장을 좀 해주셔야 돼. 누구 단위로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고?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는 거 중요.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는 기속밖에 없는데 거기 기속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사유만 해당이 되면 언제나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격 취소는. 그래서 하여야 하는 주소만 있다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자격이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그럼 자격이 있는 애가 그냥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누구도 자격이 있어?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소공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싹 자격 취소 대상이 되고 자격 정지는 소공만 대상이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그거 채색하시고 따로 별표. 아주 중요한데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누구만 받는데? 소공만. 예,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해요. 예, 받을 수도 없어. 그럼 우리 개공은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다. OX, X 그런 거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소공만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다는 건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 소공만. 예, 소공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누구만 받는 거야?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그 앞에 재량이라는 말 있죠. 그거 채색하시고 별표. 네, 그거 놔주시면 잘 나오고요. 지정 취소는 또 언제나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라고만 해야 돼. 아무튼 이 표는 아주 중요해. 이 표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빈 박스 만들어 놓고 그리는 연습을 좀 자주 하셔서 뼈대 잡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일단 뼈대는 잡혔어요? 네. 예. 아, 정말로 잡힌 거죠? 예, 그래요. 자, 잡혀야죠. 예. 자, 319페이지 앞장 넘기시고 이제 자격 취소부터 사유를 볼 거예요. 35조 1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언안에 해당이 될 때에는 그 자격을 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거기다 우리 다시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아까 무슨 취소밖에 없다 그랬지? 기속적, 무조건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유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 2항 내려갑니다. 시도의사는 1항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취소에서부터 끝까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뭘 실시해라 이런 말 나와서요. 청문을 실시해라 이런 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는 굉장히 센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취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뭘 거쳐서 청문 거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 3항은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취소됐어 이미. 그러니까 청문한 다음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반납 가로 열어주시고요. 이건 7일이야. 며칠 안에 반납하라고? 7일 안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누구한테 반납? 교부한 시도의사 좋고 취소한 시도의사도 좋고 아무튼 같은 말이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320페이지 하단에 취소 사유 4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거 취소 사유에다가 별 3개 해주시고 별 3개 옆에다가 암기라고 적으세요. 출제확률 100%. 그게 안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의 이름이 뭐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이건 꼭 물어보니까 이건 무조건 외우실 거예요.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 부정 취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사유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대리시험 같은 거 뭐 이렇게 봐가지고 취득을 한 거야. 근데 대리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발견을 했냐면 발각이 됐냐면 대리시험 봐준 애가 자수한 거야. 돈을 안 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시키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뭐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취소된다 이런 뜻인데 이 양은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얘는 자격만 취소하면 본전이잖아. 예, 그러니까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도 병가돼요. 1년 1천.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취소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년 1천의 형벌까지 가한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3번 자격정지를 받고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에서 단락을 끊고요. 질문. 주어가 없잖아 지금. 소공이야 소공. 왜 그걸 소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격정지는 소공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를 안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소공이 정지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격 취소. 다시 소공인데 정지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격 취소. 우리 운전면허 정지 중에는 운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랑 똑같아. 그런 개념이라고 새기시면 되겠고요. 가로 부분에 보니까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부조원 또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가로 부분 전체 밑줄 하시고요. 밑줄을 하세요. 채색하지 말고 밑줄 하시고 그거를 내자로 줄여서 부르는 말이 있어. 아니, 소속금지 말고 이중소속. 이중소속이라 그래. 그 내자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이중소속. 그러니까 이 3번은 두 가지 문장이 숨어져 있는 거야. 자격정지 중에 뭐 했거나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중에 뭐에 걸렸거나 이중소속 걸렸거나 이러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무조건 어느 기간 중에 그렇게 해야 돼. 자격정지 중에. 예, 그래야 이제 자격을 취소한다는 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 법은 당연히 무슨 법이겠어요? 중개사법이고 징역형의 선고에다가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징역형의 선고는 실형 들어갈까요? 아니면 실형을 안 들어갈까요? 실형 들어가. 예, 자, 집행유예는 들어갈까요? 집행유예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예, 그러면 선고유예는요? 안 들어가. 선고유예 왜 안 들어가요?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자격이 당연히 취소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부자 있죠. 부자. 맨 앞에 부자 동그라미. 예, 그리고 2번에 양도되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기는 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대. 3번에 자격정지 이렇게 나오죠. 거기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징역형의 선고 있잖아요. 거기 선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 여백에다가 요 단어를 한번 좀 적어놔봐요. 순서 좀 바꾸는 겁니다. 부정대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 부정대선하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자격을 잃어버릴 거야. 자격 취소. 부정대선하면 자격을 뭐 한다? 취소한다. 별 3개짜리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거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칠판만 보셔야 돼. 책 보시면 부정행위. 자, 부정 취득. 예, 부정 취득. 예, 부정 취득이야. 예. 제가 하도 부정행위라고 해가지고 부정행위라고 그러는구나. 부정 취득. 예. 정은이요. 정지 중에 2가지 하는 거야. 첫 번째 업무하거나 이중소속했을 때. 자, 대는 양도돼요. 양도돼요. 뭐를? 자격증. 예, 그럼 자격 취소하고 선이 뭐야?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 예, 이거 양도되어까지 해서 부정대선하면 자격을 취소한다. 외우시면 돼. 금방 외워지죠? 예, 일단 하나는 확실히 맞췄어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나올 거니까.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3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격 취소의 효과라고 했는데 우리 일전에 결격사유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격 취소가 되면 3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주시고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불? 3불. 3불이 뭐 못한다는 거지? 시험 못하고 시험 못 보고 등록 안 되고 고용 안 돼. 이걸 3불이라 그래. 그렇죠? 예. 시험은 몇 년간 못 봐? 3년간. 예. 그러면 3년 있다가 시험을 다시 봐야 돼? 예.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주는 건 없어요. 붙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 아주 센 행정 제재입니다. 자, 이제 323페이지 2절의 자격 정지 한번 볼 건데 자격 정지 36조 1항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으로서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요. 뭐로서라고 했지? 소공으로서라고 했어. 소공으로서 뭐뭐로서 자격격이죠. 그러니까 소공만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거기도 채색하죠. 6월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자격정지는 최고로 가봐야 6월이라는 거야. 최고로 세게 봐야 6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격을 뭐 할 수 있대? 정지할 수 있다. 거기도 채색하시고. 정지할 수 있다라는 건 기속 재량.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사유는 읽다가 보기로 하고요. 밑에 내용들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시고
324페이지 오면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있는데 요거 일단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거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 박스에 보니까 표 하나 나오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요. 이걸 외우셔야 돼. 뭐를 외워? 이거 사유 자체를 외워야 돼. 그런데 자격 정지는 사유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격 정지에서는 개월수를 물어봐. 그게 좀 어려워. 자격 정지를 뭘 물어본다고? 개월수. 그래서 자격 정지는 그 개월수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 몇 월짜리랑 몇 월짜리가 있어. 6월짜리랑 3월짜리랑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특별히 안 외워도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뭐 하면 안 외워도 될까요? 이해하면 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손으로 여러분 오른쪽 가려보세요. 거기 이제 개월수 나오는 거 있잖아. 손으로 한번 가려보고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거든.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틀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찾으면 되냐면, 야, 이건 좀 많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 3개. 이건 좀 많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되는 거. 일단 1번 맞아. 그 다음에 7번도 맞아. 금지형이니까. 하나만 더 찾으면 돼. 6번. 거짓 기재. 이것도 아주 많이 잘못한 거잖아. 그거 3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몇 월이야? 3월이야. 그거 외우고 말고도 없는 거야. 근데 자격정지는 항상 뭐를 물어봐? 개월수.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자격정지는 개월수가 중요하다는 개념만 기억하시고 1번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대. 이게 이제 이중소속이잖아. 그럼 소공이 이중소속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아까도 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다르냐면 여백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소공인데 얘가 이중소속을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에 했을 때와 자격 정지 중에 했을 때가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면 평상시에 이중소속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격 정지. 개월수는 6개월짜리고 요게 이제 제재가 세니까 자격 정지 중에 이중소속 걸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격 취소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구분되죠? 네, 이거 2개 다 중요합니다. 평상시 이중소속 걸리면 자격 정지 6월. 정지 중에 이중소속 걸렸으면 자격 취소. 그런데 시험에 평상시에 걸렸다라고 줄까요? 안 줘, 이렇게는. 그러면 어떤 말이 없으면 평상시인 거야? 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없으면 평상시인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문장 읽다가 소공이 그냥 이중소속 했대. 그냥 했대, 그냥. 이렇게. 그럼 뭐야, 그냥? 자격 정지야. 근데 뭐 중에? 자격 정지 중에 이중소속 걸렸다 이러면 자격 취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이제 3절에 가니까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감독상의 명령은 보시다시피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거 특별히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단지 하나만 좀 볼게요. 관청에서는 수시로 우리 중개사무소에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감독, 지도 감독. 그러면 우리 중개사무소에 출입도 가능한가요? 예, 출입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 출입을 할 때 미리 알려주고 와 아니면 안 알려주고 와. 안 알려주고 와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알려주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도 감독을 잘 안 당해. 좀 모르겠어요. 왜 알려주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알려줘요. 예. 오늘 감독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와. 왜 그런지는 몰라. 예. 그래서 9시가 됐는데 사무실이 문 안 연다. 그 동네가 싹 안 연다. 그럼 감독 나온다는 얘기야. 그 원래 노래방 단속할 때도 그러잖아. 노래방 단속할 때도 미리 알려주고 하잖아. 예.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노래방 영업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단속 나오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알려주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32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대신 뭐는 하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 지도 감독을 불응하면 제재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강동구 지도 감독 나오기로 했대. 그러면 개공대 문을 싹 닫잖아. 근데 그 중에 몇 집은 열어요 또. 왜 몇 집이 열지?
아니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걸릴 게 없는 계공들은 여는 거야. 걸릴 게 없어 나는. 난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떤 계공이 그런 계공이 있지? 개업한 지 3일 된 계공. 그럼 걸릴 게 없잖아. 뭐 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집에 열어 일부. 또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오늘 특별히 뭐를 해야 될 집이 있어. 뭐 계약서를 써야 되거나 뭐 잔금을 치르거나 하면 안 열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열어서 재수하는 집이 한두 집이 이제 지도 감독들이 닥친단 말이야. 했는데 그거를 하다가 뭐 걸릴 것 같아 내가. 좀 크게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지도 감독 나온 공무원들한테 나 지도 감독 더 이상 안 받는다. 거부할 수가 있어. 그냥 집에 가라고. 나가시라고. 나 지금 집에 가게.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걸 거부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처벌을 받아야 돼. 판단을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금품 초과 수수한 게 있어. 그러면 어떡할래? 아니 처벌을 받으면 안 되지. 그거는 거부해야 돼. 나 안 받을 거고 그냥 집에 갈 거니까 나가시라고 문 닫아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업무 정지가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업무 정지 받는 게 낫잖아 나한테. 해서 이게 위반 시 제재가 개공은 뭐 업무 정지가 있는데 이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라서 이건 또 그 세부적인 또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로 받으면 한 달짜리 업무 정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서 지도 감독을 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네, 그래서 거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무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니까 나가시라고. 안 나가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나가라고. 나가고 문 닫고 집에 가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 업무 정지가 떨어지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유서 같은 걸 써내면 돼. 뭐라고 써내 사유서? 아프다. 또는 뭐 집에 뭐 곰국에다가 그 곰국 끓여놓고 왔는데 이걸 깜빡 잊어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 되면 되잖아. 그러면 좀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줘. 깎아준다고. 근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써주는 자격사가 있어. 그걸 행정사라 그래, 행정사. 예, 그래서 행정사한테 20만 원 주면 그걸 써줘요. 그리고 그 행정사가 썼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행정사복을 접수를 해달라고 해. 그러면 그게 확실히 또 깎여요. 그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전관예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가 보통 거기 관청에서 근무하던 나온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나갈 수도 있고요. 참고하시라고. 자, 그러면 정리. 개공이 지도 감독을 불응하면 뭐라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업한 지 3일 된 개공은 불응할 거 없는 거야. 왜요? 뭐 할 게 뭐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조금 뭐 걸릴 만한 게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면 되고요. 근데 그 한 달짜리 업무 정지도 받기 싫은 개공들은 뭐 하는 게 좋긴 해. 문을 닫아 놓는 게 좋긴 하죠. 요즘에 강남권 개공들 계속 지도 감독 나오니까 막 20일째 계속 문 못 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걸릴 게 많으면 20일째 못 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털면 다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무슨 인터넷에서 보니까 수갑 채워서 끌어가는 장면도 나오더라고.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뭐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무튼 뭐 대단한 게 뭐 걸린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금지행위 중에서 뭐 하나 걸렸다든가 이러면 현장에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이게 그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경찰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단속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문을 닫는 게 좋죠. 걸릴 게 많은 사람들은. 4번 4절 내려가는데 등록의 취소. 여기도 우리 별표 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도 출제확률 100%. 여기도 안 나올 수가 절대 없는 반드시 나오는 그런 주제가 등록 취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38조 1항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채색합니다. 개설 등록을 뭐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에다가 채색하시고 2항으로 내려갑니다. 2항으로 내려갈게요. 329페이지 2항이요. 중간 밑에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여기서 다시 채색 뭐 할 수 있대?
취소할 수 있다에다가 채세. 그럼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야? 기속과 재량이지 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절대적이다라는 게 1항이고 2항은요. 상대적이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절대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상대적, 뭐 또는 기속 재량,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일단 번호가 몇 번 나갔나 보세요. 8번. 상대적 등록 취소 번호가 몇 번 나갔나 보세요. 11번. 합치면 무려 19개.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미치는 거지. 그러면 19개 다 외워야 돼?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만 정확하게 외우면 되겠어. 절대적 취소만 외울 거예요. 절취만 외우면 나머지는 구분할 건데 출제는 무조건 된다. 출제는 무조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일단 이제 절대적 취소 사유 내용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330페이지 맨 밑에 2번 제목에 보니까 기속 처분인 등록 취소에서 무슨 취소라고 돼 있어. 절대적, 필요적 다 같은 말입니다. 해놓고 이제 1번부터 내용을 좀 볼 건데 1번에 개공이 뭐 하거나 뭐 했대? 사망해산, 사망해산 했을 때 사망해산 하면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주체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건데 이걸 줄여서 내자로 뭐라고 할까요? 부정등록이라 그래. 부정등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무실이 없거든? 근데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뭘 위조한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을 뭐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통해서 등록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뭐 결격에 걸려서 절대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공무원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등록을 했다든지 아무튼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걸 통칭해가지고 뭐라 그래? 부정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결격에 걸렸을 때 등록을 취소할 건데 그 결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시적 결격과 후발적 결격이 있는데 이걸 무슨 결격에 걸렸을 때라 그래? 후발적. 그러니까 뭐가 된 이후에 개공이 된 이후에 결격에 걸렸을 때 등록을 완전 취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설명은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 332페이지 가시고 4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이걸 줄여서 뭐라 해? 이중 등록이라고 해. 이중 등록. 줄여서 이중 등록. 그 다음에 5번은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중 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중 소속. 개공도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먹네. 그렇죠? 우리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개공도 그렇게 처벌 먹는다는 거예요. 6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되어 있을 때 말 그대로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뭘 취소?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거고요. 7번 항목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 달라 끊고 누가? 개공이. 왜냐하면 업무 정지는 개공만 받으니까.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정지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누가? 개공이. 둘 다 개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공이 정지 중에 업무를 했거나 개공이 자격 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너 괜찮아 해도 괜찮아 안 걸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시킨 경우 하게 한 경우가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둘 다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야? 개공을. 8호가 뭐냐면 최근 1년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근 1년은요. 만약 오늘을 기준한다면 오늘부터 앞으로 1년 아니면 오늘부터 과거 1년. 과거 1년. 과거로 1년 동안에 이런 뜻이야. 몇 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2번의 업무 정지를 받았잖아. 그런데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또 했대. 그러면 업무 정지가 몇 번째 걸린 거야? 세 번째. 맨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삼진 아웃 제도라 그래. 삼진 아웃 제도. 그러니까 야구에서 타자가 좋은 볼을 몇 번 안 치면
3번 안 치면 아웃되는 것처럼 1년 동안 업무정지 몇 번 걸리면 3번 걸리면 아웃되는 그런 규정을 말합니다. 제가 칠판에 절대적 취소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절취. 얘도 별 3개, 출장률 100%, 무조건 외우셔야 돼. 얘도 8개만. 자, 이거 순서 우리 교재하고 좀 다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암기하는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누가 결격에 걸렸을 때, 개공이 결격에 걸렸을 때. 그래서 이 결격 사유를 무슨 결격이라 그래?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왜 후발적? 에? 개공이 된 이후에 결격에 걸린 거니까. 그래서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뭐 한다? 취소한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사망해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등록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고 해야 돼? 청문 없이 해도 돼? 청문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이거는 청문 X 이렇게 할게요. 청문을 왜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예?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청문은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등록. 부정등록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다 그랬죠? 예, 근데 얘는 형벌도 병가돼. 3년 3천까지 병가. 부정등록하면 취소는 당연하고 3년 3천. 이중등록. 이중등록도 형벌 있죠?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 예. 삼진아웃. 삼진아웃은 1년 동안의 업무정지 몇 번 걸렸을 때? 3번. 예. 양도대여. 양도대여 형벌이 있어요. 몇 년? 1년 1천. 예. 7번째, 예. 업무정지 중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중 업무를 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마지막 이중소속. 이중소속도 형벌이 있는데요. 이 형벌은 몇 년 몇 천? 1년 1천. 이렇게 총 8개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책 보고 적었나요? 그냥 적었나요? 그냥 적었죠. 그럼 저는 애우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애우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임박하면 저는 이런 것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이런 거. 부정대선. 이렇게. 일일이 이제 얘기 안 하고. 여기도 이제 암기 코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결사부라는 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 이름이야? 누구라고? 결사부. 결시야, 결시. 결시가 결사부야. 이름이 사부야. 예. 근데 얘가 몇 학년 때부터야? 아니, 중3 때부터야.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원래 업소를 몇 군데 떠야 되냐면 한 업소만 떠야 되거든. 근데 양업소를 띄다가 걸린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누가? 결사부가 몇 학년 때부터? 중3 때부터 무슨 업소 띄다가? 양업소 띄다. 업소는 한 군데만 떼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두 업소 띄다가 걸려서 어떻게 됐대? 등록을 반드시 취소 당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결사부, 중3, 양업소. 애워지겠죠? 예. 오늘 배우시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거하고 이거야. 부정대선, 결사부, 중3, 양업소. 이렇게 총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출제확률 100%. 얘도 하나, 이거 무려 점수로 5점이잖아. 예, 무조건 외우시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절취는 대충 구분했죠, 그죠? 상대적 취소에서는 11개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몇 개만 좀 볼 거고요. 333페이지 2번, 3번을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333페이지 절대적 취소 말고 상대적 취소에 2번, 3번. 2번, 3번에 뭐라고 되냐면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거 2개 다 이중사무소라 그래. 무슨 사무소? 이중사무소.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이중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거든요. 뭐뭐 있냐면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있어.
근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보시다시피 절취야. 그죠? 근데 뭐가 남았지? 이중 사무소가 남았는데 이중 사무소는 무슨 취소야? 상대적 취소야. 예, 그래서 그거 일단 구분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34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맨 밑에 양가로 9번에 금지행위라는 거 있죠. 그죠? 금지행위 찾으셨나요? 예, 그 금지행위에다가 채색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별표를 3개 하세요. 이거 오늘 전 시간에 배웠는데 금지행위를 만약에 모의고사라든지 본시험 문장에서 접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훅 들어와요? 절취. 같은 느낌이 들어오거든? 근데 아니야. 상대적 취소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 금지행위는 무슨 취소 아니라는 거? 절대적 취소 아니고 상대적 취소야. 왜냐면 금지행위는 하나의 그 범죄니까 불법의 경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무거우면 취소하겠지만 가벼울 수도 있잖아. 범죄라는 것 중에서도. 해서 그런 거를 상대적 취소로 해놓는다라고 좀 새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항목을 좀 한번, 제가 시간을 1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10번 항목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자, 이제 칠판 잠깐 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전혀 안 되나요? 응? 이해됐어요? 그 이해된 건 천재인데? 이거는 100번을 읽던 10,000번을 읽던 이해가 절대 안 돼. 네. 이거 정말 어려운 개념이거든.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출제위원들도요. 이걸 잘 몰라. 해서 이거를 출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출제할 때마다 한 번은 제대로 되고 한 번은 오류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어려워 이 개념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사실은. 자, 1년 동안입니다. 무조건 1년 동안. 오늘을 기준 앞으로 과거로. 과거 1년 동안에 몇 번의 업무 정지를 이미 받았을까요? 2번의 업무 정지를 이미 받았어. 근데 세 번째, 이게 뭐지? 삼지 나오시면 절치 먹잖아. 근데 세 번째 업무 정지가 걸린 거야. 에? 그러니까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걸렸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 취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고 안 하고 절치.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업을 하고 절대적 취소를 하느냐, 업무 정지 안 하고 그냥 절대적 취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안 하고 하는 게 맞아. 그래야 이걸 가중처벌하는 거거든. 이게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잖아.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면 몇 번째 걸린 거야? 세 번. 한두 번이 아니니까 세 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니까 업무 정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아들이 PC방을 가. 엄마가 PC방 가지 마. 첫 번째는 좋은 말로 하잖아. 두 번째 또 가. 그럼 어때? 그 다음날 또 간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너 한 번만 더 가면 죽는다 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럼 어떡해? 이제 두드러 패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 정지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모양을 그려드릴게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이거 2번 받은 걸 그대로 쓴 거야. 이거는 그대로 온 거고 여기에다가 절취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업무 정지가 이렇게 와서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 업무 정지에다가 세 번째 걸린 애가 과태료가 걸린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PC방을 2번 가서 걸렸어, 엄마한테. 근데 세 번째는 가서 걸린 게 아니고 가다가 걸린 거야. 가진 않고 가다가 엄마가 길목에서 딱 막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끌고 와야지. 정답은 끌고 오는 거야. 예, 그런데 이거를 뭔가 처벌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업무 정지를 2번을 이미 앞에서 받았잖아, 이제. 이거 그대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이게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니까 이것도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 이때는 업무 정지만 해야 돼. 이거보다 낮은 거가 걸렸으니까, 실제로 가진 않았으니까. 해서 이거를 뭘로 가중하냐면, 뭘로 가중해? 업무 정지로 가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충돌하는 개념이 하나가 생겨요. 뭐가 충돌하냐면 업무 정지 3번은 안 나올 것 같잖아, 우리 생각에. 근데 나와. 뭐 때문에 나와? 과태료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정리. 업무 정지 3번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까 여러분이 읽어보신 거야. 네. 그럼 이제 업무 정지 몇 번이 나온다고? 3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머리 뜯어가면서 또 어떻게 나왔지 이거? 또 고민한단 말이야. 그걸 설명드릴게. 이 업무 정지는 왜 나왔어? 얘 때문에 나온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걸리면 무조건 아웃되니까. 근데 나왔다라면 과태료 때문에 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걸린 거야. 뭐가 걸렸냐면 업무 정지가 덕발이 됐거나 과태료가 적발이 됐거나 이렇게 이제 4번째 걸려버린 거야. 4번째. 그럼 이것도 가중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번이나 걸렸으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이 가중을 한번 절취로 해야지. 왜? 3번도 절취인데 4번째면 더 절취지 뭐. 그런 거지? 예. 근데 얘를 보니까 몇 번에? 3번에 4번째 걸린 애가 과태료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좀 비교해봐. 얘는 업 2번에 과태료 1번 걸려서 업무 정지로 가중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한 번에 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걸린 거야? 4번째 걸렸으니까 뭐보다는 세게. 업무 정지보다는 세고 절취보다는 약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게 상취밖에 없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자,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대충? 네, 그럼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3번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러면 4번째 걸린 거야.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상취라는 거야. 물론 가로 부분에 절대적 취소는 빼고, 절대적 취소라는 건 요건 빼고, 업 4번째 걸렸을 때는 빼고, 요 밑에가 상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매년 안 나오고 27회 때 나왔었어요. 지난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건 아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예. 자, 뭐 그 정도 보고 하나만 더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할게요. 337페이지 보면 그 양가로 3번에 결격 기간 3년 미적용 사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개공이 사망해서 그 취소되죠. 그러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대. 그래서 그 3가지 밑에 이제 1, 2, 3 이렇게 번호 매겨놨잖아요. 그거 왼쪽으로 묶어가지고요. 그거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것도 이해하시면 될 건데 자, 1번부터 볼게요. 개공이 뭐 했거나 뭐 했대? 사망해산. 사망해산에서 취소하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잖아? 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왜 의미가 없지? 아니 죽었는데 뭐 그걸 하면 뭐 할 거야? 뭐 3년의 결격을 빠뜨리던 30년의 결격을 빠뜨리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2번에 개공이 뭐에 걸려서요? 결격에 걸려서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가로 하나만 열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 개공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거 결격이야, 결격 아니야? 결격이지. 무기징역이 왜 결격이냐면 금고 이상의 형이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시켜, 등록 취소시키지 않아? 취소시켜. 여기에 들어가잖아. 개공이 결격에 걸렸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취소된다고. 여기서부터 3년의 결격을 따로 적용할 필요 없어. 왜? 무기징역이니까. 에?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죽을 때까지 너 있으라는 거잖아. 이게 풀려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3년만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3번에 기준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미달을 역시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법인이 자본금 얼마 갖고 시작해야 되지? 5천. 오늘 우리 배웠던 그 업무보증금은 2억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이야. 5천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빵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본금이 잠식이 된 거라고. 그러면 취소 먹어요. 왜? 등록 요건이 미달하니까. 등록을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취소되고 3년의 결격을 적용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이거는 돈하고 관계된 거니까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먹은 개공은 어떻게 하면 다시 돼? 돈 가져오면 돼.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야. 3년은 안 따진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망 해사는 왜 적용 안 하지? 의미가 없어서. 자, 그러면 결격 사유는 왜 적용 안 하지? 그 원인 되는 결격에서 어차피 풀려야 되니까. 그 원인 되는 결격이 더 세게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년 갖고 안 되는 결격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적용하지 않고 등록 기준 미달 같은 경우에도 뭐만 충족하면 되는 거야.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따로 3년 지나서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충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좀 암기할 건데 사망의 사 동그라미, 해산의 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의 결 동그라미, 그리고 3번의 등록 기준 미달의 등. 그럼 뭐 나와? 사해 결등. 네, 사해 결등은 뭐를 적용하지 않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들이다.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업무정지에서부터 하도록 하죠. 오늘 여러 가지 배우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두 개예요. 부정대선하고 결사부 중삼양업소 요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